몸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진 걸 경험해서 이것을 비즈니스로 알아봤어요. 본사에서 진행하는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어, 좀 PM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벌고 싶었던 금액이 있었어요. 얼마였냐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서경자 사장님이 오후에 강의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가장 기뻤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기억하는 범주 내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제가 IMM이 되었던 순간이에요. 왜냐면 IMM이 됐을 때 제가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았고 그 100만 원의 소득이 제가 PM을 시작하기 전에 액티바이즈 깡통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를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이것으로 돈을 번다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와, 난 정말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두 달 만에 IMM이 되면서 100만 원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이, 이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50명의 회원을 잘 관리만 하면 나는 평생 동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두 달 동안 내 바구니에 50명을 넣어놨는데 이 50명으로 나는 내가 국민연금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넣어서 만들어 놓은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연금소득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정말 미친 듯이 제가 기뻐했어요.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IMM이 됐다고 기뻐했거든요.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을까?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PM을 만났을 때 정말 100만 원을 벌고 싶어서 그때 풀타임 잡이었는데 6시에 업무가 끝나고 1시간 반 동안 미친 듯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러 다녔어요. 1시간 반 동안. 왜냐면 제 퇴근 시간이 집에 7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되는 퇴근 시간이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봤을 때 새로운 프로스펙트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느리게 성공할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쵸?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와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새로운 파트너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 열심히 할 것 같다고 저에게 소개를 시키죠.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한 달 이내에 새로운 신규 고객을 몇 명을 등록했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겉으로는 뻔질을 하지만 얼마나 느리적거리면서 성공을 느리게 할 사람인지를 알아봐요.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얼굴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을 다 거의 다 알고 있는데요. 네, 얼굴 봤습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은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이에요. 그 임무를 완수한다는 건 뭐냐면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냥 내가 어떤 제스처를 해야 될지 액션 플랜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인의 머릿속에 다 갖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삶에서 작은 임무를 계속 놓치고 있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죠. 그러면 성공은요, 누구나 머릿속에 위시 리스트는 갖고 있어요. 나 정말, 나 잘 살고 싶어. 나 돈 좀 벌고 싶다고.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아주 작은 것들도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생의 연금소득의 과업을
어떻게 완수하시겠어요? 사진을 2개 가지고 왔는데요. 자, 내가 지금 커피 가게를 차렸고 식당을 차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만큼 자영업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 여기 외국에 많이 나가보신 분들 많잖아요. 특히 유럽 쪽에. 유럽은 자영업 별로 없어요. 가게를 거의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 소규모 자영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웬만큼 그 사회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일자리나 연금들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 터지는 레드오션에서 자영업으로 자본이 0이 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다가 망하지 않죠. 그런데 자영업, 자본을 1억 원을 투자했으면 그 자본이 0원이 될 때까지 하다가 문을 닫는 것이 자영업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내가 커피 가게를 차렸다고 해보세요. 이것은 내 가게죠. 그러면 내 가게가 망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온 힘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내 가게가 망하지 않도록 할까요? 식당도 마찬가지죠. 정말 가장 힘든 업종 중에 하나가 식당이잖아요. 내 밥그릇 챙겨 먹기도 어렵고, 내 식구들 밥그릇 챙기기도 어렵고, 식구들 설거지 해주기도 어려운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에 50명, 100명, 200명의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식당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드오션 속에서요,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은 깃발을 날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본이 0이 될 때까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추락하고 말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근처에 살고 있는 곳에서 잘 나가는 카페는 대형 카페이기 때문에 그냥 예외로 하고 식당들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제가 당진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 식당이 굉장히 어렵죠. 가도 뭐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2~3번씩 가는 밥집이 있어요. 오로지 그 집만 가거든요. 그 집은 저도 오로지 그 집만 가는데 다른 사람들도 오로지 그 집만 가요. 그래서 식당이 늘 미어 터져요. 식당이 늘 미어 터지기 때문에 반찬이 늘 신선하고 잘 준비되어 있고 맛있어요. 그러면 그 똑같은 레드오션의 그 식당 같은 치열한 업종에서 그 식당이 살아남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식당의 사장의 마인드죠. 그 식당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조미료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정갈하게 매일매일 새로운 반찬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요. 이것이 레드오션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죠. 자영업도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IMM을 예를 들었을 때 저처럼 100만 원을 벌기를 간절히 원해서 PM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PM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PM에서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를 떠올리는 거죠. 우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100만 원을 벌려면 하루에 1시간에 10,000원씩 계산했을 때 4시간을 일하면 4만 원이고 그 4시간씩 25일을 일하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25일 동안 25일이면은 뭐 30일 중에 25일이죠. 그러면 만약에 PM에서 하루에 4시간씩 매일매일 내가 투두리스트를 짜고 일정을 짜고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 만에 내 바구니에 50명의 고객을 넣을 수 있을까요? 내가 시급으로 10,000원씩 받는 것이라면 100만 원을 받고 내 노동이 끝나는 순간 소득이 끊기겠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표현으로 말하면 인간의 노동력이 쓰레기통으로 그냥 넘겨져 버리는 때가 와요.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죠. 왜냐하면 이 노동시장에서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50명, 내 바구니에 무조건 50명을 넣겠다라는 각오로 50명을 넣는다면 우리는 평생 국민연금 플러스 PM 연금소득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 작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 거죠. 물론 우리가 100만 원을 벌려고 이 정도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100만 원에서 그다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서 그 이상의 연금 소득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제 강의의 주제가 사업자의 자세와 관계십인데 그것이 지금 사업자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몇 분이 참여하셨나요? 29분이 참여하셨는데 여기에 계신 분은 모두 나는 PM을 통해서 반드시 연금 소득을 구축하겠다라고 결단을 하시고 PM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선곡 원칙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라 라고 두 번째는 이 결정을 실천할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머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지는 결정해. 그래, 나 결정했어. PM 사업 할 거야. 라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설령 멈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느리적거리죠. 물론 PM 비즈니스는 30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느리적거려도 멈추지만 않고 꾸준히 한다면 언젠가는 가요. 그런데 그 언젠가는 간다는 것이 최소 10,000시간을 넣어놔야 내 인생의 시간에서 10,000시간을 갈아 넣어야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전문가 수준에 오르고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럼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은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그 용기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 핸드폰과 명단을 수첩을 뒤져서 명단을 쓰는 용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는 용기예요. 그 다음 그 약속을 잡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쵸? 그리고 보여주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마지막으로 클로징 한번 먹어봐. 자, 우리 한번 손잡고 같이 일해보자. 라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액션 플랜인데 우리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 익숙한 것에서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 과거와 결별하는 것이에요. 나의 게을렀던 행동들 있죠. 게을렀던. 나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냥 적당히 살았던. 적당히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적당히 커피숍에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보내려고 했던. 적당히 인생 뭐 시간 지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어? 뭐 이런 것들. 이런 안이한 태도. 이런 습관들로부터 결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용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사업가의 자세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근데 그 대가는요, 익숙한 것에서 결별하려면 나에게는 고통이 필요해요. 지금 2월 말입니다. 양지 바른 곳에는 지금 수선화가 싹을, 땅을 비집고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까지 눈이 왔잖아요. 그 언 땅을 비집고 올라올 때 그 가녀린 싹들이 고통이 있었겠죠. 하물며 인간도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내 인생의 연금소득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고통이 따르겠죠. 그러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나의 인생의 약점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기도 해요. 그러면서 넘어지죠. 그런데 그 제 파트너 중에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제가 자꾸 사례 들어서 죄송합니다. 어, 그 비즈니스를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인데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셨었죠. 그래서 혼자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너무 주저주저 하셔서 저와 계속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동행을 해드렸지만 나중에는 그분이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제가 동행해 달라고 할 때 계속 번번이 혼자 가셔야 됩니다. 실패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만약에 제가 동행을 해서 오토십을 승리로 이끈다면 그것은 저의 승리지 매니저님의 승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 이러저러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고객에게 설명을 했는데 고객에게 노후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어떤 경우엔 비아냥을 당하고 어떤 데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성찰하고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실패와 실수를 정말 물론 두려워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면을 구기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야, 너 어떻게 갈 때까지 갔냐? 뭐 그런 거 약장사 팔러 다니냐? 저도 당연히 그런 말들을 들었겠죠. 더구나 제가 과거의 직업이 학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더 많이 비웃었겠죠. 약장사 하러 다닌다고, 동네 창피하다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뭐 이런 말들을 들었지만, 저도 역시 제 가슴 속에 저는 딱 100만 원의 연금 소득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에서 출발했고, 그 100만 원의 연금 소득을 2개월 만에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이룬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코 저의 노력으로, 저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몇몇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제 일대 파트너로 보험회사 대표님이 들어오시면서 그분이 스스로 IMM이 되면서 제가 덩달아서 IMM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IMM이라는 성취를 이루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PM 비즈니스를 힘껏 밀고 나가는 가장 큰 자양분과 밑거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PM 사업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PM 사업을 바라볼 때, PM 사업이 판매입니까? 그러면 후원 사업입니까? 교육 사업입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제가 잠깐 볼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질문이라 그렇거든요. PM 사업이 판매하는 사업입니까? 얼굴이 나온 분들이 별로 없어서 모르겠네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업이 유지되려면 판매가 일어나야 기업이 유지됩니다. 존속 이유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핸드폰을 잘 만들어도 판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존속할 수가 없어요. 갤럭시 핸드폰 부문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판매가 기본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의 스킬을 익혀야 돼요. 우리는 착각해요. 이것이 후원하는 사업이라고. 이것이 교육하는 사업이라고. 판매와 교육과 후원이 트라이앵글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내가 사업가의 자세로서 나는 판매를 정말 못한다. 그것은 사업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업가의 자세라고 하면 교육을 잘 시켜라, 후원을 잘해라라고 강해야 될 것 같죠? 그 1번은 판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객을 만나서 오토십을 순식간에 사람들을 등록할 수 있는 기술이 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파트너에게 오토십을 전달하는 기술을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제가 일생 동안 저의 전직을 보셨지만 무엇인가를 팔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 때 저에게 이 비즈니스를 전달해 준 분이 제 동생인데 제 동생이 저를 어떻게 PM을 먹으라고 전달을 해놓고 사업한다고 그랬더니 극구 반대를 했어요. 언니는 팔아본 적 없는데 어떻게 파냐. 언니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배달의 기수야. 절대로 할 수 없어. 언니는 절대로 팔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못 팔았죠. 그런데 지금은 나가서 팔라고 그러면 저 판매왕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자부심 있게 말해요. 제가 만약에
나가서 팔기만 하면 저는 하루에 100만 원, 150만 원씩 계속 팔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다 팔고 다니면 제가 죽을까 봐 저 별로 안 건강한 사람이라 안 팔러 다닌다고 말하거든요. 그만큼 5년 동안 파는 기술이 훈련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파는 기술이 훈련됐으면 제 파트너들에게 파는 기술을 잘 가르칠 수 있겠죠. 이거예요. 내가 먼저 기술을 연마하고 그것을 전수시키는, 복제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잘했던 게 있어요. 저도 역시 처음에 누군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에게 막 전달을 하러 다니잖아요. 저도 전달을 하러 다녔는데 PM을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딱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쫓아다녔더니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가 당진에 사니까 당진 사무실에서 한 번에 가르치면 참 편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효율성이 올라간 거죠. 이것이 교육 사업이거든요. 무엇을 가르쳐요?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 파트너가 나와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후원 비즈니스고 사업자는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비즈니스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왓입니다. 왓. 비즈니스에서 왓을 가르쳐야 돼요. 왓이라는 건 PM은 어떤 회사고,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고, 이 제품의 특징들은 어떻고, 이 회사의 보상 플랜은 어떻다라는 거, 기본 베이스, 우리가 기초사업 설명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사업자가 파트너들에게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시스템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품은 왓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제도인데, 회사가 영위 되기 위해서는 물건과 제도와 그 다음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은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이것은 뭐냐면 how to예요. 지금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스킬이라고 하겠죠. 아,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고 명단 작성은 어떻게 하고 고객을 만나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것들을 데몬스트레이션을 해드리고 그쵸? 어떻게 제품을 전달하고 클로징은 어떻게 하고 후속 관리는 어떻게 하고 호전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요. 회사 제품 보상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대부분의 리더들이 how to를 잘 가르치지 못해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일단 제품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전달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용기도 필요한데 용기만 100배 승천해가지고 나가서 그냥 잘 모르니까 깨지고 돌아와서 상처투성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아유 나는 안 되나벼. 난 그냥 좋은 거 먹고나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ow to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철학입니다. 가치 기준이죠. Y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인간은 하루에도 생각이 수천 번, 수만 번씩 바뀔 수도 있어요. 어제는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오늘 한번 돌멩이 맞고 오면은 내일부터는 이불 속에 있어서 나 안 나갈래. 나 안 하고 말아. 나 그냥 이대로 살고 말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불을 걷어치우고 다시 벌떡 나를 일어서게 하는 게 Y예요, Y. 나는 이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100만 원 연금소득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나는 250만 원 연금소득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라는 것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 기준을 나에게 맞출 수도 있고, 미시관점이에요. 좀 더 거시관점으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가치 철학을, 기본 베이스를 어디에선가 가져와야 돼요. 이 가치 철학을 가지고 오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또 제가 얼굴 표정을 보면서 질문하고 싶어요. 이 가치 철학의 기본 베이스는요, 우리는 PM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PM 인터내셔널의 가치 철학을 아셔야 돼요. 자, 질문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엄청 높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PM 인터내셔널의 가치 철학이 무엇입니까? 더 건강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위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쵸?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더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 이것이 창립자 롤프 스로그 회장님의 가치 철학이에요. 건강과 경제적 독립이죠. 이 가치 철학을 나의 가치 철학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PM에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삼성맨이라면 삼성의 가치 철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시관점의 가치 철학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알겠어요. 와, 나는 이 PM이라는 좋은 제품을 가지고 how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가치 기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그도 역시 재정적으로 더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지원하겠다. 이러면 Y인 거예요. 굉장히 거시관점이죠. 그럼 다시 미시관점으로 돌아가서 저는 저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너 이 PM 사업 왜 하니?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전 네트워크 경험이 없으니까 계속 아니 그 꿈을 적으래요. 꿈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을 적으래요. 근데 저는 그걸 아무리 적으려고 그래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계속 돈만 벌고 싶다, 돈만 벌고 싶다, 나 진짜 돈 벌고 싶다. 오로지 그거였어요. 그런데 회사의 가치 철학 큰 거시관점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더니 5년 동안 했더니 연금 구축했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너무 큰 관점으로 안 해도. 왜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목구멍이잖아요. 내 연금 소득이잖아요. 그쵸? 내가 돈 없으면 너무 비참해지니까 내 용돈 마련하고 내가 먹고 살 연금 마련하고 내 자녀들 조금 지원해주고 사실은 이런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PM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또 보겠습니다. 이거 사업가의 자세거든요.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제 사랑하는 파트너에게서 이 책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기 감기 걸려서 잠깐 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쿠바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쿠바를 놓고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쿠바의 전설적인 장군, 반군 지도자 가르시아 장군과 정말 긴박하게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쿠바의 반군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쿠바의 깊은 정글 속 어딘가에 있는지는 알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 긴박하게 연락을 뭐 전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랬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찾아서 나의 이 중요한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참모가 조언을 했죠. 대통령 각하,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로완 중이 단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로완 중이를 불러서 가르시아 장군에게 내 편지를 전달해 주게나 라고 했죠. 그러니 로완 장군이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쿠바 밀림 속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루안 장군이 대통령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대통령이 그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각하, 가르시아 장군은 쿠바의 어느 지역 쪽에 정글 속에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까요? 각하, 그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할 텐데 저를 호위해 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거기로까지 가는 길을 잘 모르겠는데 그 길을 안내해 줄 안내자는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제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까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요. 그냥.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봐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리더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천안 센터에서 원데이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사회는 제가 그냥 이름 아무나 하겠습니다. 사회는 홍길동 사장님이 봐주실 수 있으시죠? 홍길동 사장님? 그랬을 때 대부분 내가 홍길동이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저 사전에 말씀도 안 해주시고 저한테 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저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는 저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아니면, 그럼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그냥, 그럼 그대로 따라 읽기만 할게요. 자, 저는요, 여기에 계신 서경자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스폰서 없이 사업하셨는데, 저도 역시 스폰서 없이 사업을 했어요. 서경자 사장님은 다행히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경험이라도 있으시죠. 전 네트워크 비즈니스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할 줄 몰라서 그냥 건강 강의만 죽어라고 했거든요. 아까 김남숙 사장님이 대처의학서적 20권 읽었다고 막 뿌듯하게 자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학서적 150권 정도 읽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갈급했어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어서 네트워크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었고 오로지 제품만 전달했어요. 한 몇 년 동안, 한 3년 동안은 그 매니저 팩도 전달할 줄 몰라서 오로지 오토십만으로 했어요. 자랑은 아닌데 내가 깃발을 들고 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사장이잖아요. 내가 자영업 했잖아요. 내가 PM 비즈니스 가게 오픈했잖아요.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제가 1번이니까. 그 자세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가의 자세입니다. 내가 사장이다. 라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공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말을 하죠. 그쵸? 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번째를 꿈이라고 놓는다면 그 다음은 이 꿈은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꿈을 놓치지 않아야 멈추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꿈을 놓치면 작은 돌뿌리들에 그냥 내 꿈을 그냥 날려버려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저는 이 목표 설정을 상위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아주 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오전에 서경자 사장님도 강의하셨지만 나 챔피언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메아리와 같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할 일, 이번 달에 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달성하기 가장 쉬운 목표거든요. 그리고 유즈톡 데모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목표를 잘게 쪼개야 승리할 수 있고 투두리스트를 작성하고 일간 목표, 내가 오늘 해야 될 목표, 이번 주에 내가 달성할 목표, 나 이번 주에 매일매일 3명씩 만나고 이번 주에 오토십 3명 반드시 성공시킬 거야. 이런 것들이 주간 목표거든요. 내가 지난달에 MM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반드시 25명을 더 내 바구니에 넣어서 IMM 달성할 거야. 이런 것들이 월간 목표예요. 이런 것들을 목표를 잘게 쪼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비즈니스가 될 것입니다. 투두리스트예요. 이거 엄청 중요하고요. 이것을 날짜별로 매일매일 쓰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제가 이것을 종이로 썼지만
여러분들의 핸드폰 일정표, 저는 핸드폰 일정표 앱을 두 개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메모장, 일정표 따로 가지고 있고 메모장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매일매일 해야 될 리스트들이 일주일간,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정표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거의 다. 그리고 전주에 미리 나오거나 거의 월요일 정도면은 일주일 일정표가 이미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잘게 잘게 쪼개서 몇 시 몇 시, 이 몇 시 몇 시가 중요하죠. 10시, 12시, 3시, 17시 이렇게 쪼개놓는 이유는 오전에 한 타임 사람 만나고 12시에 점심 약속 잡으면서 사람 만나고 그럼 여기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3시에 한 타임 만나고 17시에 또 한 타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의 약속을 정해놓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거 아시죠? 지금 벌써 2월 다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2024년도 시간 어떻게 갔는지 기억하시나요? 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냥 1월 달 다 가고 2월 달 다 갔어요. 인생도 똑같아요. 인생을 주마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쏜 살같이 지나간다고 하기도 하죠. 활을 탁 쏘면 관역에서 벗어나서 언제 가버렸는지도 모르는 게 쏜 살인데 인생이 쏜 살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을 정하고 시간을 쪼개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의 자세는 내가 사장의 마인드냐, 종업원의 마인드냐예요. 무엇인가를 할 때 이것은 내가 사장이다. 그럼 내가 사장이면 내가 사장이 깃발을 들고 파트너들에게 무엇을 할지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사장이에요. 그런데 스폰서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도 아유 저 그것도 못해요라고 발 빼는 사람은 종업원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쵸? 네.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가르치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강의를 해보지 않고, 강의를 하는데 계속 가기만 해. 이건 안 돼요. 내가 내 입을 열어서 가르쳐야 돼요. 한 사람 붙들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두 사람 붙들고 사업 설명하기 시작하고, 세 사람 붙들고 사업 설명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딱 2명밖에 없다. 그럼 2명 붙들고 여러분 자신까지 3명이서 줌 미팅 하시는 거예요. 3명이에요. 그러면 딱 여러분 4명 모아놓고 이번에는 호전 반응에 대해서 책 가지고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는 저는요, 진짜 용기도 가상하지. 사업 딱 시작할 때 줌을 2개를 운영했는데 하나는 회사 제품 보상 강의하고요. 또 하나는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로 강의 하나 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꼭 말했죠. 내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하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거 꼭 물어보세요. 다 질문하세요. 그 대신 제가 모르는 건 절대로 질문하시면 안 돼요. 저 대답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몰라도 일단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파트너를 성장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사업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관계십입니다. PM 비즈니스는 일반 비즈니스처럼 보이지만 네트워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승리한 사람이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해요. 이건 철칙이에요. 물론 PM 비즈니스는 아닌 경우도 있죠. PM 비즈니스는 너무나 축복받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파트너 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6세대 후원수당만으로 매월 2,500만 원씩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승리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의 파트너 중에 챔피언스 리그 한 명 나오면 매달 2,500만 원씩 6세대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최소 금액입니다. PM은 한국에 챔피언스 리그가 19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챔피언스 리그로부터 비롯되는 상위 한 4분 정도, 그럼 곱하기 4명, 한 80명 정도가 한 2천만 원, 2,500만 원, 3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위대한 비즈니스죠.
여러분들 인생에 30년 PM 비즈니스 하면서 이런 축복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M 비즈니스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PM 비즈니스를 잘하고,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PM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할 수 있지만, 나이 먹으신 권사님들, 인간관계 엄청 좋으신 40대, 50대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PM 비즈니스 잘하셔요. 음, 왜냐하면 돈을 벌려고 PM이 이제 돈도 되는 것 같고, 내가 먹어보니 좋고 나도 건강해지고 사업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왔다가 스폰서와 관계가 너무 안 좋으면 PM이 아무리 좋아도 너랑은 사업 진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애써 구축해 놓은 라인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승리한 사람이 PM에서도 승리한다고 말했고, PM은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나를 구하려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라고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른 사람을, 내 파트너를 후원해서 성장시키려고 애쓰다 보면 나도 함께 성장하는 위대한 비즈니스죠. 이거는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공의 열쇠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굉장히 명쾌하게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해 줬더라고요. 이것이 적임자를 고용하라 라는 건데, PM도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이 내 그룹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그룹에 들어와서 좋으신 분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함께 하는 거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를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우리 뭐 PM 비즈니스 다 손잡고 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했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부터 PM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파트너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을 가만히 봤는데, 와, 너무 뾰족하고 계속 좀 이렇게 불협화음을 일으킬 것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그냥 슬며시 놔버려요. 왜냐면 이것이 30년 비즈니스고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PM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빨리 성장하고 싶은 욕심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롱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사람들과 내 그룹 전체가 이 그룹의 좋은 문화로 계속 성장을 하고 싶다면 적임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을로라는 굿투 그레이시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고 경영학 서적인데, 거기에도 보면 기업의 성장 비결에 첫 번째는 적임자를 고용하는 거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버스에서 내리게 하라 라는 구절까지도 나오거든요. 그것이 인적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고 그룹의 문화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인재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삼성그룹의 인재 채용 방식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 채용 방식의 모델링 역할을 해요. 그런데 삼성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승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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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해서 이사급을 선임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삼성전자에서 한 명의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를 선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능력이 아주 출중해. 이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면 정말 우리 삼성그룹이 더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근데 성격은 약간 까칠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이 총명함과 능력에서는 많이 떨어지진 않고 평범한 것보다는 약간 뛰어나지만 첫 번째 말한 사람보다는 뛰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회사에 완전 충성파야. 그러면 이사 선임을 누가 할까요? 1번, 2번. 당연히 2번이죠. 이것이 적임자라는 거예요. 능력보다 우선하는 것은 최후의 승리자는 인성이다. 인간관계에서 승리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PM에 내 그룹의 배에 사람들을 태울 때
어떤 사람들을 태워야 될까를 고민할 때 모델링이 있어요. PM에서 굳이 챔피언스 리그만 모델링을 할 필요는 없어요. PM의 챔피언스 리그, 그다음에 PPT, GPT, 뭐 SPT는 잘 안 보이니까 GPT까지 앞에 앉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와 PPT와 GPT 핀을 달고 계신 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물론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내면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높은 성과를 내실 정도면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분들을 모델링 하셔서 우리의 파트너로 어, 인재를 뽑으시면 돼요. 자, 이 그림은 굉장히 슬픈 그림이에요.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저는 5년을 비즈니스를 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는 더 이상 보상을 얻기 위해 정글 반대편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대신 정글에 머물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성공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싶었다. 사업을 하면서 별로 어려운 적이 없었고 너무너무 재밌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 제가 굉장히 사랑했고 굉장히 많은 정말 제가 사랑을 했고 그 파트너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파트너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굉장히 많은 애정을 줬고 지원을 해드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 어느 순간에 굉장히 제가 그 공격을 당하면서 제 그룹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자, 보상을 얻기 위해 정글의 반대편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그 그룹이 큰 그룹이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 그룹을 내가 계속 공격을 당하고 그룹장으로서 막 엄청 좀 힘들게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이 그룹을 끌고 가는 것이 나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니 나는 여기를 끝까지 예전처럼 관계 뭐 화해 회복 뭐 사과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30년 롱런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나를 고민을 했는데 저는 제가 알았죠. 더 이상 보상을 얻기 위해 정글의 반대편으로 가지 않겠다. 지금 단지 내가 돈을 못 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이것을 일생 동안 할 거고 나는 내 그룹에 정말 좋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비전 그룹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비난하면서 하는 삶을 로 되돌아가냐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 그쵸.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보상 때문에 그냥 다시 되돌아가려는 판단들을 할 수도 있겠죠. 성공한 사람들과 일반인의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놨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떤가라는 거죠. 그냥 안주하려고 하고, 부정적인 것이 나오면 얼른 부정적인 것만 먼저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굉장히 유연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고집만 부리지 않아요. 원칙을 갖고 있지만 이 원칙 중에서도 또 태풍이 일면 잠시 갈대처럼 몸을 숙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유연해요. 그런데 이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원칙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이 원칙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요.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대로 하지 왜 원칙을 바꾸려고 하느냐? 아니에요.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어요. 융통성이 있어요.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융통성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머리가 나쁘면 그 원칙대로만 그냥 밀고 나가요.
그리고 자기주도적이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노력하고 최후의 승리자는 멈추지 않는 끈기죠. 그리고 인생을 단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멀리 이 모든 것을 굉장히 넓게 크게 높은 관점으로 멀리 봐요. 단기의 눈앞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이죠. 그래서 인생이란 것은 사실은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건넬 수 있는 로안 중이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PM 비즈니스 로안 중이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소비자 카드를 펼치면서 그 뒤에 숨겨진 사람을 찾고 찾다 보면 로안 중이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PM이 추구하는 가치, 더 많은 자유와 경제적인 독립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기회, 이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고, 내가 내 스스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향해서 두 손을 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위대한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머리는 생각만 많이 하면 두려움이 켜켜이 쌓여서 발목을 잡죠. 머리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액션 플랜이 중요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함께하는 비즈니스이면서 팀워크 비즈니스이면서 시스템에 쪼이내라, 시스템이 전부 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의 첫 번째는 I am a 시스템이에요. I am. 내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스템의 롤 모델이 되고 사람들이 이 시스템 안에 함께 그룹을 할 수 있고 PM의 본사 시스템, 뭐 그룹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나 자신이 도대체 내가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고 내 자신이 시스템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시스템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독수리라고 생각을 해요. 독수리. 내가 나 자신이 독수리가 되어야죠. 가장 높이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 가장 강인한 독수리. 그쵸? 내가 독수리가 되어야 내 파트너를 독수리로 성장시킬 수 있어요. 내가 까마귀라면 내가 어떻게 내 파트너를 독수리로 성장시킬 수 있어요? 니코스 카잔스키가 한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봐요. 여러분, 자유인이시죠? 저 자유인입니다. 저 PM 5년 했는데 저 자유인이에요. 저는 PM 5년 만에 제가 자유를 얻었어요. 이 위대한 비즈니스를 저만 누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 5년 했는데 나 자유인 됐어. 같이 하자. 제가 5년 했더니 여기가 지역사회잖아요.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알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사람들 눈에 보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요. 네트워크에서 성공한 사람 못 봤는데 강명희 사장님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막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아시죠? 관심을 갖는 차원이 아니고 조인이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이 시스템이 되고 나 자신이 독수리가 돼서 내 파트너들을 성장시켜서 우리 삶이 힘차게 라이즈업 되는 멋진 삶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